여기 마지막이었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네. 은빈이야 계속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뭐 파트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받으신 의상을 어떻게 하느냐, 의상을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이거를 좀 보니까 뭔가 저희가 하나의 곡을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서 좀 궁금한 점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의 곡을 준비해서 완성까지 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곡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죠? 곡은 이제 감독님이나 저희 멤버들이 하고 싶은 곡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나온 곡이 있거나 하면은 공지를 올리세요. 맞아요. 저희 단톡방에 공지를 올려서 그렇게 합니다. 야, 그렇죠. 맞네.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셨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 단톡방에 공지를 해요. 설명을 너무 잘해준다. 스케줄이랑 이제 그 곡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제가 보고 또 멤버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곡이 방이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하는 게 파트 분배를 하죠. 그렇죠. 파트 분배. 파트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왜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실까요?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춤을 추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파트 분배에 애를 먹고 있지 않나. 그렇죠. 파트 분배가 아무래도 좀 비중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죠? 저희는 일단 하고 싶은 파트 3개랑 별로 할 수는 있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파트 하나를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보내면은 감독님이 그거 다 받으셔서 최대한 다들 만족스럽게 받아갈 수 있게 짜주십니다. 맞아요. 제가 잘 조합을 해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비중이 차이가 많은 곡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파트가 몰리기 마련이라서 사실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혹 뭐 이렇게 너무 몇 명만 몰아주는 게 아니냐, 뭐 누구누구는 너무 뒤에만 서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속상합니다. 저는 사실 모든 멤버들한테 다 좋은 파트를 주고 싶은데 사실 그게 겹치다 보니까 또 그 와중에 좀 가장 그 파트를 잘 소화할 것 같은 그런 친구들로 적재적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네. 파트를 정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상을 그렇죠. 정하게 되죠. 사실 의상은 저보다는 은빈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의상을 정하나요? 저희는 일단은 만약에 제가 트와이스를 한다고 치면은 트와이스 영상을 몇 개를 보고 그러면은 이 영상이랑 좀 비슷하게 느낌 살려서 입으면 되겠다 하면은 협찬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거기서 선택을 해서 받아서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빌려 입거나 뭐 사서 입거나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쇼핑몰들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의상을 많이 협찬받아서 하고 있고, 구매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지양하는 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으로 또 많이 그쵸. 해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하셨던 게 협찬받은 옷은 가져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가져갑니다. 네, 가져갑니다. 그렇게 의상을 정하고 나면 제가 이제 연습을 하게 되죠. 제가 멤버들의 스케줄을 쫙 보고 연습 스케줄과 촬영 스케줄을 딱 짭니다. 보통 요즘에는 한 4번 정도 그렇죠. 연습을 해요. 한 곡당 4번 정도? 한 번에 한 2-3시간 정도 해서 4번. 총 한 1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스스로 누가 가르쳐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제가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파트를 다 따와서 같이 함께 맞춰보고 디테일 잡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멤버들이 의상 고르고 연습하고 하는 동안 저는 이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찍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름 최적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장소는 가능하면 이제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빌리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아무래도 스튜디오가 사실 좀 없어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잘 없어서 야외에 있는 예쁜 조형물 앞에서 찍는다거나 요즘에는 카페 같은 곳을 좀 많이 빌려서 촬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떻게 장소를 빌리나요? 그런데 어떡하겠어. 가서 부탁해야죠. 그렇죠. 저희가 이거 좀 쓰고 싶은데 써도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는 편이고 대관 규칙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대관하면 되는 곳이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되게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완전 밤을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장소를 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요를 촬영을 하죠. 여기서요는 보통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기 전이나 후나 맞아요.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촬영할 때 애들이 메이크업이라던가 의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공을 들여서 많이 하기 때문에 두 번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간 잡기도 사실 따로 잡기에는 많은 멤버들의 스케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영상 보시면 뭐 촬영이 끝난 후 찾은 어디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촬영이 끝난 다음에 네. 갔다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장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객들이 많은 곳에서 하는 거를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게 해요. 아, 오늘 어디 가면 사람이 많을까? 어딜 가면 얘네들이 관종기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네, 이런 걸 항상 생각해서 그날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은 곳으로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편집을 해서 영상 올리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영상 편집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나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 10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곡이 준비부터 끝까지 되는 과정을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자 멤버랑 남자 멤버가 섞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남자 멤버가 많긴 하지만 물론 한 곡을 다 남자 멤버로 채우기 힘든 점도 있고 맞아요. 일단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제 취향입니다. 제가 뭐 한 거야? 제가 여자 멤버랑 남자 멤버가 이렇게 섞여서 약간 혼성으로 조화롭게 하는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남자 여자 섞어서 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특히 여자 멤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렇게 예쁘고 이런 춤을 추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이렇게 걸크러쉬, 약간 힘 있는 그런 안무를 하고 싶어하는 멤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자 걸그룹 춤에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가 사실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약간 남자 춤에 섞여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매력이 걸크러쉬라고 했어요. 네, 은빈이처럼 이렇게 남자 춤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섞여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실 여자 멤버가 남자 춤 추는 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은빈이도 많이 사랑받고, 특히 이제 남자 춤을 추는 여자 멤버들을 많이 좋아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빈이 하나 더 해보자면, 댓글을 확인하는 편인가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댓글을 확인하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댓글 어떻게 확인 많이 하시나요? 저는 확인을 되게 많이 해요. 만약에 영상이 오늘 올라왔으면은 내일도 하고 그 다음 날도 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읽어요. 봤던 댓글이라도 시간마다 계속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어가도 몇백 개가 달려도 다 읽어요. 다 하나씩 다 읽고. 봤던 댓글 왜 또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달렸는데 그것만 볼 순 없잖아요. 그냥 다 내려서 그냥 읽고 제 댓글에 달린 대댓들도 하나씩 다 읽어서 좋아요도 다 누르고 신경도 많이 쓰고. 네. 어떤 신경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살짝 이런 거 좋아요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은민 언니 머리 색깔이 너무 예뻐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다면 이거 머리 괜찮았나? 다음에 무슨 머리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쵸. 맞아요. 댓글 다 읽어보는구나. 그쵸. 피드백도 있으면은 이렇구나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은빈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멤버들이 댓글은 거의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뭐 댓글에 대댓글도 많이 다는 편이고, 이제 댓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주시는 반응이라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성취감을 얻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전체를 채널 관리자이다 보니까 모든 영상에 댓글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지나가면서라도 거의 다 보는 편입니다. 네, 영어 댓글도 대부분 다 읽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저에 대한 댓글보다는 뭐 멤버들에 대한 댓글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약간 흐뭇해하고 이 친구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고맙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 편이고, 또 하나 대부분 읽는 이유는 애들이 상처받을 만한 댓글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워버리려고 사실 많이 읽어요. 저는 관리자 기능으로 제일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 이게
이게 좋은 의도로 쓴 피드백이 전혀 아니다. 그런 게 사실 많거든요. 인신공격적인 것도 많고. 보고 그냥 가차없이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워버리고 그럴 용도로 꼼꼼하게 다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댓글 달리시면 혹시 왜 하트는 안 달아주시나요? 하트는 잘 안 달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하트를 안 달아드린다기보다는 사실 하트를 쓰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쵸. 아, 맞아요. 댓글 하트를 달면 그 댓글이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저희 멤버들이 단 댓글에다가 하트를 달아서 그 멤버들이 쓴 댓글을 위로 올리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트를 안 달아드리는 거지 저희가 뭐 안 읽어서 혹은 뭐 댓글에 관심이 없어서 하트를 안 달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좀 이렇게 정말 괜찮은 댓글도 달아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은빈이는 어때요? 본인 채널에 댓글에 하트를 많이 다는 편인가요? 전 초반에는 영상 몇 개 안 올렸을 때는 그냥 댓글 달리면 뭐 상관없이 그냥 다 하트 누르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 저도 아끼는 어떤 댓글에 하트를 달아드려요? 왜 살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렇게 뭔지 아시죠? 아, 그럼요. 저 알죠. 그런 알죠. 댓글에 하는 딱 댓글에서 느껴지는 막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댓글이 있어요. 그 은빈이를 하게 만드시면 하트를 달아드린다고 하니까 진심을 담아서 댓글을 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댓글 얘기까지 해서 은빈이랑 했던 Q&A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Q&A를 해줄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네, 수빈입니다. 이번 Q&A 수빈이와 함께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비트 멤버들 중에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저는 시은님이랑 가은님밖에 몰라서요. 유유. 아쉽군. 그거 아쉽군. 이럴 수가. 안타깝군. 누가 있죠? 일단 시은, 가은 안다고 했고 은빈이가 있죠. 은빈이가 있죠. 도현 오빠가 있죠. 도현이도 갖고 있고. 그리고 네. 저도 있죠. 수빈이도 그렇죠. 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유튜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재민이도 있고 짝소도 있고. 작은 소영이도 있고 큰 소영이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여기 한번 쫙쫙쫙 리스트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영상이 안 나왔던 멤버들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활동을 그만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일일이 공지를 해드리기도 애매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밝히지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활동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희 인스타의 에비 프로젝트 오피셜이라는 계정을 보시면 딱 지금 활동하는 멤버들만 딱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건 몰랐네. 지금 활동 중인지 이제는 안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트비트 채널을 개설하고 단 한 번이라도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수빈이는 어때? 아트비트 활동하면서 후회한 적? 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저는 사실 채널을 개설하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후회하셨어요? 후회를 한 적이 언제냐면 이렇게 아트비트 활동을 하면서 우리 AB 프로젝트 멤버들이 좀 이제 많은 분들의 사랑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이상한 남자애들이 우리 여자 멤버들한테 좀 안 좋은 내용의 약간 성희롱 같은 그런 DM이나 메시지 같은 거를 보냈다는 걸 이제 제가 그거를 어떻게 들었어요. 멤버들한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옆에 나도 그런 거 받은 적 있다고. 네. 그런 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러려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사랑받게 영상에 내보낸 게 아닌데 그래서 사실 그 멤버들 중에 좀 수위가 심했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에 가본 적도 있었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상황을 겪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굉장히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때 많이 좀 그랬어요. 그 외에는 뭐 딱히 없었는데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러게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특히 미성년자도 많은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영어 질문이니까
수빈이가 좀 읽어주는 걸로. How many of your viewers are non-Korean? 네. 한국인 아닌 한국인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구독자가 얼마나 그죠? 되냐. 사실 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길래 외국인 분이셨는데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K-pop 댄스 채널의 중에는 좀 한국인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한국인 비중이 한 55% 정도. 오.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는 45%는 이제 외국 분들이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댄스 채널은 막 80%, 70% 이렇게 외국인 정말요? 채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수빈이와 함께했던 Q&A 이 정도면 뭐 많이 했네요. 네. 그러면 저와 함께 Q&A를 진행한 다음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AB 프로젝트 멤버 서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던 재민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민이가 나온 만큼 특별히 재민이 트레이드 마킹의 안경은 제가 착용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랑은 멤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하셨던 것들 중에 처음부터 있었던 멤버를 물어보셨는데 여기 있는 재민이를 포함해서 그쵸. 그때 이제 오버페이트 멤버였던 뭐 형욱이, 그쵸. 재범이, 그리고 시은이랑 하연이 화양연화 있었고 그 터프시커리 멤버였던 큰소영이, 지용이, 그리고 선영이, 그리고 승현이, 군대간 승현이까지, 그리고 현우가 있었고요. 그쵸, 현우 있었죠. 그렇게 처음에 있던 멤버. 그 외에도 사실 몇 명 더 있었는데 지금 활동 안 하는 친구들이라서 언급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했던 멤버였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멤버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모집을 해서 그쵸.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AB 프로젝트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딱히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사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DM이나 메시지로 그런 걸 많이 물어들 보세요. 언제 모집하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라고. 근데 진짜 계획이 없어서 맞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것들 중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느냐,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연애성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의 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뭐 기준이 뭐 춤 몇 퍼센트, 외모 몇 퍼센트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우리 영상에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런 저는 기준은 그래요. 이 친구가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쵸. 이런 느낌의 친구를 뽑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정말 member 모집할 때 몸매나 외모, 외적으로는 안 보시는 거 맞나요? 왜 다들 하나같이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왜 그럴까요? 참 처음에 진짜 영상들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좀 몇몇의 멤버들은 참 정말 가관이거든요. 근데 보면 진짜 가꾸질 않아서 그냥 이제 슬슬 영상이 조회수가 많아지고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 저희도 이제 가꾸고 화장도 기술이 늘게 되고 살도 많이 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향상된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막 보도 못했어요. 막. 농담입니다. 정말 농담입니다. 처음부터 다들 멋지고 예쁜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뭐 사실 솔직히 말을 하면 처음에는 그런 걸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뭐 하고 싶다고 하면 그래 일단 하자. 춤은 좀 추니? 춤 좀 춘다 그러 하면 일단 해보자. 재민이 같은 경우도 오디션을 보지 않고 들어온 경우가 그쵸. 사실 재민이는 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냥 뽑은 친구예요. 그냥 메시지 하나 보낸 걸로 하고 싶어요. 그래 해보자. 뭐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지금은 이제 오디션을 보면 뭐 춤도 당연히 보고 외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봅니다. 이거는 뭐 안 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근데 외모만 보진 않아요. 그 친구 가지고 있는 뭐 캐릭터라거나 뭐 애티튜드라거나 혹은 또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프로젝트에 얼마만큼의 자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다양한 점들을 고려해서 그 친구의 캐릭터가 지금 우리 AB 프로젝트에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영상을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들 중에 그런 게 많았어요. 뭐 그 사람의 얼평을 한다거나 몸평을 흔히들 뭐 얼굴이나 몸매를 평가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사실 예뻐요, 멋있어요, 뭐 이렇게 날씬해요 이런 댓글이 많으면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지만 뭐 얼굴이 왜 저렇게 저런 애들 왜 나오냐, 그쵸. 혹은 뭐 너무 뚱뚱하다 뭐 이런 댓글은 사실 굉장히 제가 보기가 힘들어요. 친구들에게 그런 외모적인 안 좋은 댓글을 다는 걸 보는 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힘든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사실 만들고 싶지 않아서 사실 그런 댓글을 좀 받을 만한 정도에는 가능하면 좀 저도 사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편이고 너무 막 높은 기준의 외모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네. 이 친구를 봐서 알겠지만 그리고 오디션은 감독님이 보시나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오디션은 저를 포함해서 멤버들이 네. 한 대여섯 명 정도 함께 오디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을 할 때 16살부터던데 16살부터인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 왜 16살부터일까요? 그 16살 이게 중3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3인데 중3쯤 되면 이제 은빈이가 작년에 이제 중3이었죠? 16살이었는데 막내인데도 굉장히 잘 해내고 은빈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책임감 그게 제일 감독님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나 그 생각입니다. 사실 처음에 에비 프로젝트 모집했을 때는 기준이 고등학생 이상이었어요. 고등학생 이상을 했던 이유는 약간 중학생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죠. 생각이 맞아. 들어서였었어요. 네. 되게 어린 친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은빈이 같은 경우는 이런 모집 과정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제가 특채죠. 제가 스카웃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데리고 그쵸. 온 친구인데 은빈이가 그 당시 15살이었는데 충분히 이제 자기 역할을 해주고 본인 일에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나이 제한을 좀 맞춰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살을 낮춰서 16살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지원하셔서 저희가 함께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멤버 모집 말고 뭐 직원은 안 뽑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직원은 사실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저 혼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춤 영상만 주장창 만들어내기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좀 직원분들을 한두 분 고용을 해서 더 많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감독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심오하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보는 순간 정신이 살짝 멍해졌어요.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재민이 최종 목표는 뭔가요? 제 최종 목표요. 네. 와. 사실 저는 최종 목표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영상이면 다 찍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 목표. 재민이는 뭐 자기한테 어울리건 안 어울리건 좋든 싫건 자기가 기회가 되면 항상 하려고 하는 이 멤버이기 때문에 곡수도 남자들 중에 제일 많지 않나요? 그쵸. 39 이번에 보이드러브 올라오면서 39. 30곡 순수 영상으로 30곡 찍었어. 대단합니다. 남자 멤버들 중에 가장 많은 곡. 그렇죠. 사실은 저는 크게 재민이처럼 목표가 없이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건 아닌데 목표가 계속 바뀌었죠. 가까이 있는 목표를 계속 잡았으니까. 처음에 에비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는 20만이 목표였어요. 내 멤버들한테 얘기했었는데 20만 정도 하면은 뭔가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 숫자가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리 멤버들이 우리 아트비트라는 그룹 안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를 해서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생활도 가능해지는 수준만큼 좀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민이가 춤을 추고 뭐 개인 방송을 한다거나 크리에이터로 성장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지원을 해서 요 안에서 이 친구들이 하나하나 재능을 발휘하고 그런 아트비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요 질문을 딱 보면서 좀 목표를 좀 정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은데요? 어떤가요? 전 너무 좋아요. 괜찮은가요?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그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재민이랑 뭐 여러 얘기 나누고 왔는데 네.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Q&A 멤버를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네, 세영입니다. 이번에는 세영이와 함께 Q&A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재밌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뽑았습니다. 네.
자, AB 멤버분들은 돈 내고 다니나요?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 돈 내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돈 좀- 주셔요. 용돈. 저는 멤버분들은 돈을 내고 다니진 않습니다. 영상 제작에 드는 비용은 뭐 다 일단 제가 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하고 있고 열심히 와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감독님 브이로그를 찍어달라. 근데 생각보다 감독님 브이로그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요? 네, 댓글에서 많이 봤어요. 제 브이로그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제 일상? 아니면- 편집하는 편집하는 모습 막 그런 거. 그냥 켜놓고 편집을 한다? 일하는 멋있는 감독님 막. 그 연출 아닌가요? 평상시 모습이시죠? 네. 평상시 출근해서 편집하다가 애들이랑 놀다가 집에 가는 그런 브이로그. 뭐 기회가 되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데. 편집은 주로 큰소영님이 하시나요? 네. 브이로그 편집은 요즘 큰소영이가 많이 해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춤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하고 브이로그만큼은 큰소영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도와주는 건 아니고 저 모종의 거래가 있습니다. 멤버들과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은 서영이는 어때? 나랑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워낙에 또 그렇죠. 멤버들 나이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기준으로 가장 어린 나이가 17살. 그쵸. 제 막내가 17살, 가장 나이 많은 멤버가 25살. 26? 26인가요? 17살부터 26살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10살 차이는 안 나네요. 다행히 9살 차이. 아. 오히려 저보다 그런 건 없나요? 멤버들 간의 세대 차이는 없나요? 저 느꼈어요. 저보다 어린 애들한테. 아니, 막 어린 애들이 네. 동방신기가 5명인 걸 모르더라고요. 저 진짜 듣고 충격이었어요. 제 키 몇 명?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 걸로.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아티비트의 유튜브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은 뭐가 있나요? 최근에는 이제 공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몰랐나요? 그렇죠. 제가 오프라인 공연. 팬분들을 만날 수 있게 공연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반가운가요? 네. 팬 공연하는 거 좋아하나요? 네, 재밌잖아요. 네, 재밌게 공연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준 세영이는 여기까지. 다음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옹겸입니다. 네, 이번 Q&A 순서는 은겸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웅하.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감독님의 최애 영상이 궁금해요. 은겸이의 최애 영상은 뭐야? 저는 개인적으로 세븐틴의 홈이 되게 좋습니다. 홍. 은겸이 약간 노란, 네. 갈색 머리. 약간 노란 시절이었죠. 우리의 따뜻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그때 은겸이가 상당히 멋이 잘 나왔죠. 아주 독보적인. 다 감독님 덕분 아니겠어요? 와, 영상이라고. 와. 이미지 관리하는 거 뭐야? 아니죠. 평소에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애 영상이라고 하면 저는 보통 남녀 혼성으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별길. 와, 또 제가 은겸이가 또 마침 나오네요. 이별길 영상이 전 아무래도 이제 춤도 물론 춤이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제가 원하는 형태로 뭔가 연출이 되고 색깔이 잘 빠지고 그런 것들을 좀 아무래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Goodbye, goodbye. 이별을 알았다면 그토록 사랑하지 말 걸 그랬나봐요. 그래서 이별길이 정말 제가 약간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좀 나왔던 그런 영상이었어요. 촬영하면서 제일 인상 깊은 영상은 무엇인가요? 촬영 과정이 좀 인상 깊었던 그런 건가? 은겸이는 뭐 어떤 게 있을까? 저는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게? 봄날이요. 진짜 저희가 그때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서 맞아요. 또 산을 오르고 맞아. 그 같은 곳에서라는 같은 곳에서 네, 알아요. 영상이 있었는데 네. 인상 깊었던 이유가 그 벚꽃 특집으로 찍은 영상이었거든요. 봄에. 근데 그날 눈이 왔어요. 벚꽃이 폈는데 눈이 왔어요. 눈발과 벚꽃이 함께 흩날리는데 와,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인상 깊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배경에 이렇게 핑크색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같은 하늘 같은 시간 같은
사실은 그게 핑크색이 아니었어요. 그- 회색 컨테이너였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근데 이 촬영하는데 회색 컨테이너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제가 좀 이거를 핑크색으로 칠해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핑크색 페인트를 사서 이거를 다 칠하고 해서 직접 다 제가 직접 칠했습니다. 전날에 가서 막 감독님한테 박수. 그래서 여러모로 인상 깊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 곡을 추셨나요? Q&A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올라갔었는데 그게 82, 82번째 영상이었어요. AB 프로젝트 기준으로. 네, 지금까지 82개의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뭐 웅겸이랑 하는 Q&A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가은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가은이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나오는 게스트들이 빵빵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네요.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요 관련된 질문이에요. 여기서요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혹시 이제 여기서요를 그만하실 건가요? 아니, 걱정을 해주셨는데 나도 좀 궁금해요. 여기서요 할 때 어떤가요? 그 약간 처음에는 빨리 하고 끝내고 가자 했는데 약간 그때는 쪽팔리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딱히 12시야 말고 딱히 없었어요. 아직 12시에는 좀 현타가 얼마나 12시간 말고 이제 좀 익숙하게 네. 하는 편이죠. 네. 네. 여기서는 사실 뜻밖의 환경에서 하는 게 컨셉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에서 하는 게 뭔가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사람 많은 곳을 좀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논란도 없지 않아 있죠. 뭐 이렇게 맞아요. 사람들 많은 곳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길막. 길막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초상권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고 많아서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해야죠. 네. 저희는 뭐 그만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독님께 구독자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돈? 나 이 영상 못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가 이거 나가도? 아 네. 구독자분들은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영상 제가 아무리 잘 만들고 뭐 하더라도 누군가 봐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영상을 만드는 거 영상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 그 영상을 누군가가 봐줬을 때 그죠? 그 존재가 누군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의미가 있듯이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는 분들이니까 정말 좀 그런 부분에서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이 성취감을 얻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촬영하시면서 감독님이 추고 싶으셨던 곡 있으신가요? 12시야. 12시야는 사실 네 추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춤을 추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멤버들이 기특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기특했던 순간은 잘 없는데 연습 시작 시간에 모두 모여 있을 때. 정말 흔치 않은 일이네요.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네. 연습 시작 시간에 모든 멤버가 다 와 있는 그런 순간 정말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그럴 일이 잘 없다는 거 매우 아쉽습니다. 멤버들 중에 내가 못 당해낸다라는 멤버가 있나요? 있을까요? 제가 못 당해내는 멤버? 소영 언니. 나은 언니. 큰 소영이 나은이 언니. 못 당해내겠어요. 마지막 질문이네요. AB 프로젝트는 회사인가요? 브이로그 보면 사무실도 있던데 만약 회사면 직원들은 AB 멤버들인가요? AB 프로젝트는 정확히는 회사는 아니고 그냥 크루입니다. 아트비트가 회사죠.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 사무실은 이제 제가 영상을 편집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곳 그리고 이제 연습 공간이 있는 곳. AB 멤버들은 직원은 아니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규모는 완전 다릅니다만 기획사가 있다면 거기에 직원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매니저분들도 있고 그 직원분들은 따로 직원이 있고 AB 프로젝트 멤버들은 이제 가수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직원이랑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사라는 건 아닙니다만 가은이와의 Q&A는 의외로 예상치 못한 가은이 일침과 함께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니? 아니요. 1침이라니요. 돈이 있어야 이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신 거구나.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우리 가은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쨌든 가은이와 함께한 Q&A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뿅!